난 별로 내가 잘 산 겐지, 잘 못 산 겐지, 그게 대해서 별로 느낌이 별로 없어요. 둔감해요. 아까 별로 내가 욕심이 없는 편이다. 특히 물려고 재물 가지고 싶다든가, 그런데 탐을 내봤다든가, 그런 게 없었듯이, 내 인생이 이러면 잘 산 겐지, 못 산 겐지, 어떻게, 그러나, 화려하게 살았다든가, 아주 풍요롭게 살았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만 평범하게, 나와서 그만, 평생을 아주 교직 생활했고, 거의 평생을. 그리고 교직을 떠난 뒤에는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시나 쓰고, 혹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간혹 요 가까운데 여행이나 댕겨. 그런 정도 생활이지. 아주 평범한 생활이지. 특별한 이렇다고 내가 세울 만한 그런 내가 생활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슨 아주 불행한 생활을 했다든가 아주 불행한 일을 겪었다든가 특별히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저 무난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가지 시의 유행을 구분한 건데 그것도 오래전부터 생각한 거지. 엊그제 갑자기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상당히 그게 이제 그 4가지 유행을 선정한 것도 그렇지만 그 4가지 그 유행 속에 담긴 시들도 상당히 내 기호가 물론 작용한 거죠. 내 기호에 따라서 그 작품 선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독자도 있는 것 같고, 왜 이런 사람은 빠졌느냐. 이런 사람은 뭐 때문에 넣었느냐. 이제 그런 식인 독자에 따라서는 좀 불만도 있는 것 같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내 기호에 따라서 작품과 그 시인 선정을 한 개고, 내 이제 평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유행, 시의 4가지 유행을 설정을 한 거, 설정을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또 내가 더 오래 살아가지고 그걸 보충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수가 보충이 되겠죠. 못 들어간 사람이,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이미 작고한 시인들 중에서도 못 들어간 시인이 있을 겁니다. 더 내가 생각을 해보. 그럼 내 생각이 또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한결같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게, 시일이 지나면 또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인이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작품들을, 현역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작품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새로 뽑을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인과 작품이 나올 수 있겠죠. 여태까지 내 생애를 거쳐서 써온 작품들을 총 정리하는 거죠. 이제, 나이도 정리할 나이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설도 썼습니다. 소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물론이고, 시론, 수필, 소설, 그런 장르별로 각각 한 권씩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는, 시 같은 거는 굉장히 양이 많을 거고, 소설은 몇 편 안 되니까 또 양이 좀 적을 거고, 수필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을 거고, 시론도 꽤 되지요. 그러니까 좀 들쑥날쑥 그 양이
어떤 장르는 양이 좀 많고, 또 어떤 장르는 양이 좀 적고, 그런 양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도, 합해서 한 100권 정도 될 겁니다. 해방 직후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40년대 몇 년 동안은 선배 시인들의 시를 모방한 시기입니다. 내 자신의 개성도 잘 파악을 못하고, 시가 어떤 것도 하는 것도 잘 모르고, 내가 그만 좋아하는 선배 시인들의 시를 모방한 그런 시기죠. 근데 50년대 들어와서로 이제 내 개성에 대한 자각이 조금 생기더구만. 이제 그때 쓰게 된 것이 간념시인데, 아주 간념 쉽게 말하면 철학을 담으려고 하는, 어떤 철학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의 시.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꽃을 소재로 해서 쓴 일련의 연작시가 있습니다. 내가 50년 내 10년 동안에 꽃을 소재로 해가지고 연작시를 썼어요. 그 10년 동안에 쓴 시들이 대체로 그런 겁니다. 일종의 사상시라고 볼 수 있죠. 철학시, 사상시. 다르게 말하면 간념시. 어떤 간념을 시로 행사해봤다. 그런데 60년대, 특히 60년대 후반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 생기더구만. 시가 이래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반성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는 철학이나 이 사상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만약 시가 철학이나 사상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철학이나 사상을 하지, 구차스럽게 시 쓸 필요가 뭐 있노. 시를 안 말해도 다른 것 같다. 사상, 철학하고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자각이 생기더만. 그러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사상이나 철학 이전의 세계. 그게 시의 세계다. 말하자면 사상으로, 철학으로 굳어지기 전에, 사상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내려버린 세계거든요. 그래야 그 사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이 내리기 이전은, 결론이 없는 세계. 그게 이제 시의 세계가 아닌가. 그거를 나는 무의미의 세계라 했습니다. 의미가 아직 형성되기 이전의 세계. 그러니까 사상이나 철학이 형성되기 이전의 세계, 이 말이에요. 의미가 형성되기. 의미라는 걸 더 풀어서 말하면 사상이나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형성되기 이전의 세계. 아주 부드러운, 딱딱하지 않는, 딱 고정돼 버리지 않는, 정말 융통성이 있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해석해.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는, 시가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 전반이 다 그렇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게거든요. 철학이나 사상처럼, 딱 고정된 해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감상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구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참 시에서 관념을 빼버린, 즉 철학이나 사상을, 주장을 빼버린, 쉽게 말하면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 메시지를 빼버린 그런 시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자각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나는 내가 처음이라고 봅니다. 아무도 내 이전에는 그런 말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시를 쓰려고 한 사람도 없고, 내가 처음이, 그 면에서 내가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향의 시를 한 30년 썼지요. 쭉 그 방향으로 추구해가지고. 한 30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계통으로서는 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의미를, 사상이나 철학을 배제해 가다 보니까, 한 30년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낱말까지 해체하게 되어버려요. 낱말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꽃이라고 하면 꽃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하면 사람이라는 말, 철학하면 철학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낱말인데, 그 낱말까지 해체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래야 진짜 무의미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언어가 없어지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언어 또 다른 세계에 빠진다. 그 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어가 없는데 무슨 시가 되나? 시는 언어예술인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단계까지는, 낱말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꽃이니, 소니, 말이니 하는 이런 낱말까지는 아무리 의미를 빼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해체시켜버리면, 말이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시가 있을 수 있느냐. 그냥 시를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뿌리문자, 그 선에서 말하는 뿌리문자가 바로 그겁니다. 그 선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시를 통해서. 난 그걸 느꼈어요. 아, 선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어요. 말할 수 없는 세계. 말로 가지고는 안 되는 세계. 그러니까 시를 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 쓸 기회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시를 쓰려고 하면은, 다시 의미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의미를, 역시 어느 정도는 의미를 살려야 된다. 말의 의미를, 낱말까지는 살려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한 10년 동안은 그런 차은혁 의미의 세계로 되돌아간 거죠. 내 시를 내가 말한다는 게 우선 쑥스럽고, 잘못하면 자아자찬이 되기 쉽고, 또 내가 내 시를 얘기하면은 독자, 그것도 나이 어린 경험이 없는 소박한 독자일수록 고지고대로 믿어버린단 말이야, 내 말을. 작자가 시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더 이상 들을 게 있겠나. 그게 가장 옳은 견해 아니겠나. 그렇게 믿어버려. 절대로 시나 예술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인의 의도와 독자가 보는 의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거든. 그런데 그걸 소박한 독자일수록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참 딱한 경우였어요. 그거는 내 작품을 내가 보고 하는 소리지. 나도 내 작품을 내가 말할 줄 나도 내 작품에 대한 한 독자에 지나지 않는데, 많은 독자 중 한 독자에 지나요. 그럼 한 독자의 견해가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작자가 말했으니까 그건 그만 절대시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딱 고정이 돼버린 수가 있어요. 내가 쓴 작품이다, 이거는 내 작품이다 하는 데 대해서 애착이 가지고, 내 자식이 귀엽듯이 내가 만든 거니까 애착이 가는 거지. 무슨 그게 불만스럽다든가, 특별히 불만스럽다든가 그런 걸 별로 난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몇몇 작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애착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건 1000편 정도 될 겁니다. 네, 여태까지 써온 작품. 그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몇 편, 한 11편 그런 정도는 애착이 가지요. 애착이 간다고 하는 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특별히 나는 내 작품이
불만스러우면 무덤이 조금 써놓은 말, 그 만족을 얻으려고 쓰는 것까? 그럼. 아주 좋은 시인도 있습니다. 아주 재능 있는 좋은 시인도 있고, 엉터리 같은 시인도 있고, 왜 이런 사람이 시인 행세를 하느냐 싶은 그런 시인들도 있고, 있는데, 물론, 유능한 좋은 시인들을 지금 나는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주 우리 그런 사람들을 수가 상당히 자꾸 불어나는데, 좋은 그런 재능을 가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조금씩 이제 개척해 가는 그런 시인들이 자꾸 수가 조금씩 불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단을 나는 대단히 나는 밝다고 봅니다. 밝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중견이 되고 더 원숙해지고 하면은 참으로 우리 시단은 풍요로워지지 않겠나. 어느 세계 어느 시단에 내놔도 뭐 손색이 없는, 지금 현재도 우리 시는 질적으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의 좋은 시인들의 시들은 뭐 그렇게 구미는 말할 것, 그 구미도 그렇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구미나 미국 구미에 비해서도 그렇게 뭐 손색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선거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자리 잡으려고 하면 한참 걸릴 겁니다. 그 서양 사람들도 영국에서 처음 민주주의가 생겼는데, 이해민주주의가 생겼는데, 그게 제자리 잡히기까지 한 200년 걸렸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뭐 40년, 50년 그동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참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말로 우리 사회가 지금 가두기에 있죠. 가두기적인 현상이 아주 좋지 못한 현상들이 많이 자꾸 불거지고 있죠. 불거져 나오고 있죠. 참 지금 견디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내나 할 것 없이. 근데 가장 먼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는 남을 다스리는 사람들. 자기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남을 어떻게 다스려요? 시국백천하라고 했는데, 수임이 채 안 되는 사람이 어찌 지구팽천화를 하는 말이야. 첫째, 욕심 안 가지고. 내가 무슨, 물욕, 특히 물욕, 그건 타만 내고, 내 분수대로 살고, 그리고 아주 내 건강관리법도 아주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무슨 건강을 위해서 뭘 하는 일은 거의 없고, 겨우 한다고 했자 산보, 오전에 산보하고 그것도 한 3, 40분 정도, 조금 내려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한 대백 돌면은 한 30분 내지 40분 걸려요. 뭐 그 정도. 그리고 절대로 무리한 생활을 안 하고, 제때 밥 먹고, 꼭 너무 양을 지나치게 안 먹고, 적당히 먹고, 제때 먹고, 제때 잠자고, 뭐 그런 거죠.